안녕하세요. 여행 드로잉 작가 리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약간 스케일이 있고 디테일이 좀 많은 복잡한 건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행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를 그릴 때에는 눈앞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디테일 때문에 내가 과연 저 복잡한 건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그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림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너무 작은 디테일보다는 큰 덩어리에 그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형을 잡아서 그리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더라도 결국에는 몇 개의 도형으로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우리가 빠르게 기본형을 잡아서 그릴 수 있는 좋은 예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연필과 펜을 같이 사용해서 큰 건물을 그려볼 건데요. 우선 픽사베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헬싱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의 이미지들이 뜨는데, 첫 번째 사진에 이번에 그려볼 헬싱키 루터란 대성당이 보이네요. 이 이미지를 다운받으셔서 별도의 화면에서 보거나 출력하셔서 옆에 두시고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싱키라는 도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순백의 하얀 성당 건물인데요. 이 성당의 전면부를 보시면은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이 보이지만, 튀어나와 있는 출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마른 목골의 큰 사각형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 노란색 사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덩어리를 먼저 연필로 스케치한 뒤에 펜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과정으로 이번 그림을 완성해 볼까 합니다. 자, 연필로 공간을 크게 나누어 주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선은 성당의 건물 부분이 있는 위쪽과 계단이 있는 아래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계단의 경계가 되는 가로로 긴 직선을 먼저 종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진에서 노란색 박스로 보여드렸던 마른 목골의 이 건물의 전면부의 큰 윤곽을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목골이 되어야 하니까 아래쪽보다는 위쪽 변이 조금 짧아지도록 점을 몇 개 찍어 보면서 가늠을 해보고요. 위로 살짝 좁혀 들어가는 큰 사각형 하나를 연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은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펜으로 선을 더 입히고 나서 연필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지울 필요도 없겠죠? 너무 강하게 그려서 지우기 힘들 정도로 연필선을 강하게 남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진 기본형 위에 현관 부분에 보이는 그 삼각형의 큰 도형을 배치를 시켜줄 건데요. 삼각형이니까 3개의 꼭지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꼭지점은 우리가 맨 처음 그려놓았던 사각형을 약간 위쪽으로 벗어나 있고요. 좌우의 꼭지점들은 그 사각형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형에서 그 점들을 적당하게 배치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삼각형의 기본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부터는 펜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긴 직선을 긋는 것이 겁이 나지만, 우리가 시작점과 종착점을 찍어 놓고 선을 그리면 그 점들에 의지해서 우리가 긴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면부의 삼각형을 완성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쪽으로 좁고 긴 사각형, 현관의 위쪽에 있는 가로로 넓은 사각형도 배치해 주시고, 지금은 너무 작은 디테일 그리지 마시고 공간을 큰 도형으로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 부분의 큰 덩어리가 끝났으면 그 현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 부분의 외곽선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그어 놓았던 노란 박스 영역의 그 테두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그어 놓았던 연필선을 보시면서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완성된 도형 위로 작은 도형들을 쌓아가면서 형태를 더 확장해 나갈 건데요. 좌우 첨탑 부분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위로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지붕 위에 보면은 그 카톨릭 성인들의 조각상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지는 않고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의 외형 정도만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여기에 어떤 조각상이 있다 정도의 느낌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좌우의 첨탑 부분에 표현들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공간을 확장을 해주고, 마지막에 둥근 첨탑 지붕을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당의 주 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형의 그 바닥 부분에 둥근 표현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주 탑은 너무 길쭉하게 그려지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면은 약간 기울어진, 안쪽으로 기울어진 직선이 될 것이고, 첨탑의 윗부분은 둥근 곡선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탑이 너무 길쭉해지거나 너무 뚱뚱해지지 않도록 점을 찍고 크기를 잘 가늠해서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첨탑 내부는 세로로 길게 이어진 몇 개의 기둥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창문부터 그리시는 것보다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세로로 긴 기둥들을 먼저 배치를 시켜 주셔서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 창문도 그리고 시계도 그리고 이렇게 부속물들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좌우 양 끝에 기둥부터 먼저 그려놓고요. 다시 내부를 채우는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기둥을 그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기둥을 6개 그렸으니까 내부의 공간은 5개로 나누어지고요. 그 나누어진 5개 공간에
가로선도 넣어주고 창문도 그려주고 시계도 그려주고 하면서 공간을 다채롭게 꾸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당은 둥근 지붕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이는 둥근 돔 지붕을 그려주면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구 부분에도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2등분해서 본다면 좌우에 3개씩 여기도 6개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가장 좌측 우측의 기둥을 먼저 만들고 가운데에 간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가운데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2 기둥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둥은 비어있는 좌우측의 공간에 2분의 1씩 공간을 확보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부에 그려주는 거죠. 제가 기둥을 그려가는 순서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연필 도움 없이도 펜으로 한 번에 덜 틀리시면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벽면에 디테일들을 조금씩 표현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은 굳이 넣으실 필요 없겠고요. 확실하게 보이는 선 위주로 몇 개만 넣어 주셔도 그림은 풍성한 디테일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현관에 천정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쪽도 펜으로 공간을 설정을 해주고 기둥 사이에 보이는 디테일들도 넣어주면서 그림을 풍성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의 좌우에도 사각형 영역에 그 부속 건물들이 붙어 있는데요. 펜으로 바로 가셔도 되지만 조금 그 크기를 잡는 것이 겁이 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연필로 기울어진 사각형을 2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펜으로 디테일을 넣어보는 이런 과정으로 그림을 완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측에도 몇 개의 기둥으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기둥들로 공간을 3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공간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사이가 벽으로 막힌 곳도 있고 뚫려 있어서 천정 부분이 살짝 보이는 곳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천정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린 다음에 그 내부를 기둥을 조밀하게 넣어주는 것처럼 처리를 하시면 가볍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아래쪽에 계단의 영역을 가로로 긴 직선들을 포개어 주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 이 그림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란드 헬싱키의 루터란 대성당 한번 그려봤습니다. 첫인상은 좀 너무 스케일도 크고 디테일도 많은 건물이었지만 우리가 잘 구역을 나누어서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려보지 못할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도전을 한번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건물 하나가 아니라 투시도법이라고 하죠. 건물을 좀 깊이감 있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아마 이번 과정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절차를 잘 밟아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강의도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